안녕하세요. 서울시 영테크 교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쉽게 이 개념을 풀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용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용입니다. 네, 이영웅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영웅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을 실제로 거래할 때 좀 거래소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증권사에서 주식 사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증권사를 골라서 거기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많은 거래소, 해외의 많은 거래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계정을 가입하고 돈을 집어넣고 원하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아, 네. 실제로 이런 거래소에 대해서도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거래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정리가 된 이유가 뭐죠, 팀장님? 이제 항상 우리가 금융을 바라볼 때 이제 제도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도권 시장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지만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들어가요. 거래소에서 여러 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정 기준 이상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됐고, 많은 거래소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정한 거래소들에서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어떤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비트코인이죠. 그렇죠. 대장님, 영원한 대장님.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잡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잡코인.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코인 도미넌스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비트코인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좀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데 조 단위가 되면 지금 여기 점으로 나오는 게 네. 100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3,140조 정도가 되는 건가요? 삼성이 420조니까 아이고, 확 와닿습니다. 거의 뭐 8배, 삼성전자 8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뭐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이 중에서 한 44%를 비트, 그리고 고기 나머지 반 정도 조금 안 되기를 이더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 이 차트는 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보면 크기가 크고 일단 파란불이나 녹색불은 무조건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빨간불은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크기가 클수록 점유율이 높다. 음,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밑에 있는 숫자는 현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탑 10, 탑 50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코인들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거래소에 들어오면 주식 거래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의 거래 시장에서 이런 분들은 모든 거에 정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백화점처럼. 네. 근데 거래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래 가격이- 시장에서는 내가 1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당 단위가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내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팔려고 많이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코인 시총이 거의 3,140조에 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좀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의 거의 5배가 넘는 그죠.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코인이?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이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쉽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더 비싸게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더 큰 바보, 마지막 투자자들까지 가서 이제 거의 폭탄 넘기는 거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물론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화폐로는 언젠가는 이게 대안화폐로서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 그 한에서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후발주자들이 더 비싸게 사고 있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가상자산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일확천금, 내 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건 또 반대로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이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좀 어떤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아유, 되게 좀 안 좋은 아이고, 예. 결과가 있으셨나 봐요. 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처음에 들었던 건 이게 진짜 기회구나. 이게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 그런 기회가 열리고 제도가 늦게 따라오니까 제도가 없고 그러면 진짜 완전 자본주의 시장이 열리거든요. 규제와 제도가 없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미 손해를 입었어.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다 써요. 즉 수익을 많이 내서 그거를 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낸 수익을 지켜가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10%를 먹었어. 그러면 100만 원이죠. 그럼 그때 짜릿해요. 그래서 1,100만 원이 됐죠.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내 재산이 5천만 원이 됐네. 5천만 원이 돼서 또 10%를 먹었어. 이러면 500만 원이 됐죠. 이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요. 마이너스 대출 5%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대출 5천을 땡겨요. 왜냐? 시드가 1억이 되면 10%가 되면 1,000만 원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 때는 진짜 심하면 한두 시간 이내에 10%가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에 큰 이익을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은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그죠? 뛰어든다. 이게 좀 위험한 요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매우 위험한 요소죠. 그리고 아까 그 빚까지 내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네. 스캘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말 초 단위로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 했을 때 내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한번 헷갈리면 이제 비쌀 때 팔고. 사고 쌀 때 팔고 뭐 이런 일도 막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 또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네. 이 뭐랄까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다라는 거, 급등락이 진짜 가능하다는 거랑 24시간 내내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식은 닫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끝나면 좀 일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한데 좀 코인은 밤새도록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매우 비싼 잠을 잤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반대 매매를 걸어 놓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 불안하니까 스피커를 옆에다 놓고 바닥에 이렇게 매트를 깔고 잔다든가 네. 그 스피커를 옆에다 대고 있는 거죠. 알림이 오게. 네. 거의 뭐 잠을 쪼개서 2시간씩 뭐 2번 선잠을 자는 걸 1년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그리고 거의 페인되죠. 맞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닫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신경 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또 이런 부분하고 또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 보니까 정말 큰 손실 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을 밑에 나온 오징어 코인 사태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이 코인을 발행하는 그 ICO라고 하죠.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할 때 이 신규 코인에서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ICO를 통해 가지고 막 갓 나온 코인이 가격이 막 치솟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개발자들이나 거래소에서 상당 부분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 올랐을 때 다 현금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일종의 사기네요. 사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현재까지는 제대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큰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다 보니까 또 기회의 땅이다라고 몰려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험성 있으실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거래소 얘기가 약간 나왔던 거고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국내 거래소를 안 썼어요. 해외 거래소 2개를 메인으로 쓰고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 거래소를 썼어요. 제 투자 방식은 70%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진이죠, 본진. 그리고 20%는 알트 양계장을 쳤어요.
양계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투자하는 거죠.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네. 네. 20개 중에서 뭐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와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자주 오는 걸 20개를 다 사놓고 내가 팔 거 뭐 30%에다가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보면은 뭐 엄청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계장 전략을 20%, 그리고 10%는 아까 말했던 ICO가 비트코인 역사상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대박은 비트코인을 처음에 많이 가져간 사람들일 거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 공개 이제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ICO라고 하는데, 우리 왜 이번에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죠? 그렇죠. 증권에 올라가는 건데 시장에 이더리움 때 ICO 하신 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ICO 붐이 부니까 나머지 1은 제가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유망 코인들에 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 중에서 딱 한 개 코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거 ICO라고 하셨는데 그것만큼 이제 뭐 상장 폐지 개념으로 그렇게 폐지되는 코인들도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제가 0.1비트씩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19개가 죽은 거죠. 이렇게 좀 위험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좀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또 하시죠? 네. 저는 로또를 일주일에 5,000원어치 합니다. 아무도 이걸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요. 5,000원 매번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만약에 제가 받는 월급을 다 써가지고 매달 산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할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좀 낮지만 높은 기대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 어떤 기회라고 하면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고 또 영우수성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시즌 1 때 참여했었고 시즌 2 때는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코인판에서 100% 돈을 잃겠구나. 100번의 옳은 판단으로 돈을 땄는데 마지막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로 메이저 코인, 비트나 이더 같은 거를 좀 쌀 때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비트코인 한 개는 들고 가야지, 이런 개념이라면 저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주변에 실제 이제 펀드 매니저들 그만두고 지금 코인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다 현금화하고 웬만하면 50% 이상 넣지 마라, 이런 형태로 좀 자중하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네, 두 분 모두 좀 안전한 투자,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의 투자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서울시 영테크 교육 이번 시간에는요, 가상자산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수성님, 그 차트 보는 것 좀 알려주세요. 차트요? 네, 차트.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가서 뭐해. 차트 그래도 뭐 고양이라든지 막 무슨 고양이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코끼리라든지. 아니 진짜 막 자로 막 대고 이렇게 보고 그리는데 진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감이 차트는 과거를 그냥 표현해 줄 거예요. 그냥 정보로서 이해할 건 그 배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거래량 정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죠. 거래량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배우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 알겠습니다.